이번 시간에는 고전시가하고 현대시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항목을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고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이 가장 적중도가 높은 그 내용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265쪽에 수특에 보면은 이이의 낙지가라고 하는 그 가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기철의 청산행이라는 현대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자연 속의 삶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전 시가나 현대시 출제 전공 선생님들께서는 뭐 자기들이 출제하고 싶은 거를 내는 게 아니라 문학사에서 또 우리 국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테마를 다루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연 속의 삶입니다. 근데 이 자연 속의 삶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쫓겨난 자연도 있고 그 자연 속에 와서 있는 삶이라는 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자연도 있어요. 그래서 은둔자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 어부인데 그 어부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만족스러운 어부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많은 다양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작품에 따라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포진되기 때문에 고전시가하고 현대시 출제자들은 반드시 이 테마를 즐겨 다룹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도 해요. 수능에도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화면으로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먼저 하고 문제만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시문도 문제풀이와 관련된 부분만 제가 짤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너무 길게 찍는 것은 피로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의 낙지가를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기철의 청산행을 함께 그 중요한 부분만 화면을 먼저 보여줄 테니까 그 부분을 265쪽일 거예요. 수특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 화면을 이렇게 크게 정지시켜 놓고 쭉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정지용의 조찬이라는 시가 2005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거기 그 조찬이라는 시에도 이상적인 자연 속에서 와서 느끼는 서러운 화자의 내면 풍경이 잘 드러나 있거든. 자, 먼저 이걸 종합해서 제가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화면 보세요. 자, 여기에 265쪽의 수특에 이의 낙지가라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낙지가라는 것은 자기 뜻을 즐겁게 한다. 이게 자연 속에 만족스러운 삶을 표현한 작품이거든. 전남 담양에 유배를 왔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거기서 살았던 이이의 안분지족, 안빈낙도, 자연 속에 초탈의 심정, 탈속이죠. 탈속, 속을 벗었다. 탈속이죠. 일단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속세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의 어떤 에고를 집착한다거나 어떤 소유, 재물,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편안한 마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거를 정지해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연못의 잔물결은 맑고 깨끗이 흘러가고 요게 이제 내면 풍경을 자연물을 통해서 고요히 가라앉은 내면 풍경을 자연물을 통해서 쓴 거란 말이야. 맑고 깨끗하다. 이게 다 내면 풍경을 투영을 시킨 거예요. 자연물을 통해서 생동감 있게 무조건 맞는 거야. 물은 이제 고여 있고 깨끗하게 고해를 바라보니 요게 이제 고통의 세계거든. 고통의 속세입니다. 속세. 자연 속에 와서 바라보는 그 속세. 바라보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속세는 뭐가 있냐면 욕심의 거센 물결, 탐욕의 샘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낸 문제, LSK식 문제 있죠. 평가원식으로 낸 거, EBS를 변형시킨 문제예요. 여기 이제 전공 선생님들이 이렇게 낸다. 이걸 내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런 그 좋은 문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바로 탐욕의 샘물이고 B는 이기철의 청산행에 나와 있는 여울물이단 말이야. 두 개의 물을 낸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요거 이제 앞에 내가 쭉
설명을 잠깐만 할 텐데, 요게 이의 낙지가라는 작품이고, 나번은 이기철의 청산행이라고 하는 작품이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낙지가는 이제 이 초탈의 심정을 쓴 거야. 이 속세에 와서 보니까 욕심의 거센 물결, 탐욕의 샘물이다. 그러면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탐욕이라고 하는 샘물이야. 그 탐욕은 바로 이게 관념이잖아요. 마음이니까. 만지지도 볼 수도 없는 거. 이게 관념이고 추상이거든. 이 마음은 추상이에요. 마음과 시간은. 근데 샘물은 자연물이잖아.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연물은 구체적인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관념을 샘물에다 연결시켰으니까 이게 그 유명한 관념의 구체화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샘물이 바로 속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욕망의 바로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거든. 세속을 보니까는 막 탐욕의 샘물이 있어. 근데 화자가 거기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화자는 지금 자연에 와 있다. 그지? 그리고 니은에 평생을 다 살아도 100년이 못 되는데, 요게 이제 인생은 짧다. 이게 뭡니까? 유한성이잖아. 삶이 이렇게 짧은데 내가 그러한 재물이나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할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하게 된 계기, 그 연유를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짧은데 공명이 무엇이라고 일생에 골몰할까 알면서 물어봤잖아. 그래서 탈속적이고 초탈,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게 된 연유를 여기다 쓴 거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적 갈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내적 갈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평생을 즐겼어. 이게 낙지야. 먹는 거 말고 내 뜻을 즐긴다 이거죠. 낙지. 즐길락 뜻지. 강산에 누워있으니 누항의 안거 단표에 시름 없고 걱정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없어요. 누항은 누추한 곳, 가난한 곳, 누추한 곳이고, 단표는 적은 식량을 말해. 일단사 일표웅. 한 도시락에 밥, 한 표주박에 먹을 것. 적은 식량이거든. 그러니까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걱정 없다. 자, 이런 뜻을 쓴 거야. 그리고 디귿 징계냐? 징계가 지척이나 지척이 천리다. 징계는 속세단 말이야. 티끌 3개. 가깝지만 그 가까운 곳은 내가 천리 동안 내 마음속에서 떨어뜨렸지. 정서적 거리감을 준 거죠. 그 정서적 거리감이라는 것이 뭐죠? 싫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거리를 두고 싶다는 거죠? 싫다 이거죠. 싫다 이거죠. 비판의 대상이에요. 거부의 대상이다. 그래서 뜬구름은 10이 없고 나는 다투지 않고 새는 한가하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 안이 즐거운가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적 갈등이 없는 자연 속에 한가로운 그 초탈과 탈소,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심정을 쓴 것이 뭐다? 이의 낙지가다. 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자연 속에 와서 다 내면의 평온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원근법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이 멀리서 봤는데 와서 보니까 자연이 너무 경험하지 못했던 갈등이 막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 자연이기도 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적 갈등을 느끼는 것이 자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그 삶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이 이기철의 청산행이라는 시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미련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청산에 왔어. 그러니까 화자는 현재 청산에 와 있는 거야, 지금. 청산에 왔어. 그 멀리서 보니까는 잘 보여. 산길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인가를 내려다보고 편지 취소를 생각을 해. 자, 요거는 뭘 말하냐면은 청산에 와서 뭘 생각하는 거죠? 속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 자연에 왔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속세에서 내가 쓰던 편지라든가 내가 쓰던 칫솔, 그러니까 편지나 칫솔 같은 것은 속세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물이라고 봐야겠지.
이것은 미련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속세를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뭐야? 속세에 대한 미련과 내적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 속에서는 자연에 와서 겪게 되는 아직은 떨쳐버리지 못한 내적 갈등이나 어떠한 심리적인 어떤 부적응, 불안이라든가 내면적 갈등을 형상화한 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번의 이의 낙지가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 고전이나 현대시의 문학 전공자들은 이렇게 전형적인 테마를 즐겨 다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비중이 있고 또 문학의 주제로서도 상당히 전형적인 주제이어야 돼요. 예외적인 걸 잘 안 냅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전형적인 대표적인 주제거리거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된단 말이야. 시험 전에. 그 니을은 남방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허우적거리는 여울물이야. 그러니까 이 여울물이라는 것은 9시 뉴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울물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게 아니라 지금 내면 심리를 자연물을 통해서 암시하고 투영시키는 거예요. 투영이라는 것은 그 자연물 속에 내 마음을 던졌다는 거예요. 던질 그림자. 내 마음의 그림자를 거기다가 던졌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그림을, 내 마음을 반영했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것은 길을 놓치고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속에 누가 있는 거야? 화자의 마음이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이하고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내적 갈등이 있잖아. 그 미움은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 그러니까 계속 그만해야지. 그렇지만 다시 또 하게 되고 다시 또 포기하고 그런 속세에서의 자기 모습을 지금 반추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곱씹어 본다는 거야. 아, 내가 이랬지. 그리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상 마무리는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 가장 순수한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했으니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죠. 이게 바람직한 삶의 추구다. 그잖아. 그러니까 순수한 자연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고 싶은,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마음을 자연 속에 와서 겪은 자기의 내적 갈등을 통해서 형상화한 시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서로 다른 자연 속의 삶의 그 스펙트럼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전형적인 출제 구도를 머릿속에 박아놓으세요. 문학은 딱 한눈에 봐서 이건 어떤 주제를 다뤘다 이게 잡히면 엄청난 시간의 전략 그리고 정확한 접근법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질구레하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그 맥락을 확실하게 짚어서 겨냥을 잘 해야 된다. 자, 요거 화면으로 봤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세요. 그럼 A는 탐욕의 샘물이잖아. 무슨 샘물이냐? 샘물이고. B는 여울물인데 허우적거리는 여울물이다. 그랬으니까 탐욕이라는 샘물은 1번 관념을 구체화했다. 맞죠? 그래서 욕망의 괴로움을 속세에서. 또 B는 청산의 공간에서 부적응. 부적응이라는 것은 내적 갈등을 말해요. 여러분들 이 부적응이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문학이나 심리학에서 적응과 부적응. 부적응은 내적 갈등이야. 최명희의 쓰러지는 빛이라는 기출문제에서도 부적응이 나와요.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든 문제인데 이건 우연하게 이렇게 선지를 쓰지 않아요. 그걸 경험하잖아. 내적 갈등. 그것을 부각하고 있다. 괴로움을 부각하고 있고 내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 2번은 왜 틀린 거야? 극복하고자 하는 내면의 괴로움. 근데 화자가 현재 극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속세에는 저런 욕망의 샘물이 있다 이거지. 화자는 지금 벗어나 있다고. 안 되고. 과거의 삶이 아니야. 여울물은 현재 보이는 것이라고.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건 괜찮죠. 그 B는 새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울물이야.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 이건 괜찮죠. 지향이니까. 욕망의 샘물을 안 한다. 처하기를 주저하는 공간의 모습이 아니단 말이야. 내면의 모습이고 과거 경험 떠올리며 현재 삶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돼. 근데 B는 심리적 안정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기억은 이제 적절치 않은 거 했잖아.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지시켜놓고. 자,
시간 이제 여러분들 내가 기다릴 수 없잖아. 이제 정지시켜놓고 이제 요거 들으세요. 기억은 맑게 깨끗이 흘러가고 그랬으니까 무슨 화자의 지금 안정된 내면 상태잖아요. 그 니은은 아까 말했잖아. 내가 어찌 이런 것을 추구하랴. 100년이 못 되는데 짧으니까, 인생이 짧으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안 두겠다. 그래서 유한한 삶을 인식함으로써 속세 공명을 멀리하게 된 이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 아까 다 했어 이거, 그죠? 여기에 보면은 징계가 친척이나 지척이 천리다. 속세가 가까이 있지만 그런 속세를 나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정서적 거리감을 두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 맞잖아. 그리고 니을은 이제 청산행에서 남방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요거는 이제 전부 다 화자의 내적 갈등을 표현한 거예요. 갈등을 떨쳐내지 못한 화자의 고뇌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생동감 있게. 맞잖아. 그 다음에 미음이 뭡니까? 다시 한번 포기했던 관습들 요거잖아. 속세에서 각오하고 포기하고 각오하고 포기하고 했던 것들. 그런데 반복된 갈등 경험 요거 맞잖아요. 근데 더 이상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된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동화되고 싶은 마음을 썼으니까 이게 틀린 거잖아요. 이게 쉬우면서도 확실하게 틀린 근거를 OX로 타당도, 이걸 왜 물었냐, 그리고 신뢰도, 난이도 조절을 해가면서 출제하는 게 평가원 전공자들이 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있는 대로 다 골라라 막 허접하게 낸 내신이나 뭐 사설 모의고사 이런 급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틀려도 왜 틀리는가, 확실하게 근거를 알 수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문학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능 문학은요 굉장히 깔끔해요. 자, 자연 속의 삶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둘 만한 2005년 조찬이라는 시인데, 여기 보면은 아침에 밥 먹다 그 햇살, 구름, 꽃봉우리, 이렇게 햇살, 구름은 이제 원경이잖아요. 꽃봉우리, 돌뿌리, 가까이서 자연 경치거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기를 보시면은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했다. 그걸 지향한다. 하지만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지향이 좌절된다. 이건 뭐야? 자연 속의 좌절, 자연 속의 내적 갈등을 형성한 거니까 이기철의 청산행 쪽에 속하는 작품군이잖아. 이렇게 문학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100편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한두 편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작품 세계를 소개를 해주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그쪽으로 밀고 나가야 돼. 물론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연의 모습이잖아. 이상적인. 그리고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했으니까 이거는 감각적인 표현인데, 청각을 시리다는 뭐야? 촉각이잖아. 그럼 공감각이란 말이야.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잖아. 그럼 이렇게 감각을 쓴다는 것은 곧 뭡니까? 이게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감각적인 접촉과 경험을 통해서 정서가 생성이 된다거나 정서를 환기시킨다거나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 접촉을 통해서 정서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감각 접촉과 무관한 정서가 형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슬슬 이제 선경후정, 여기서 앞에서 경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감각적인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이 감각이 무슨 정서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밑에 나오죠. 쪼그리고. 화자의 행위죠. 서러운 세대요. 여기 나오죠. 서럽다. 서러운 세대요. 그러니까 이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감각적인 경험은 서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감각 접촉 경험을 쓴 거죠. 서러운 세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새가 모이를 쪼듯이 흰 바바를 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모이를 쪼듯이 화자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왔지만 뭐 아주 깨끗한 마음은 아니에요. 뭔가 외롭고 서럽고, 그 이유가 뭔지는 시에는 안 나왔지만 흰 바바를 외로이 혼자서 모이를 쪼듯이 먹고 있는 바로 그 외로운 화자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은 이상적인 세계이긴 한데 그것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정작으로 와서 보니까 화자의 내면 풍경은 그렇게 이상적이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속세의 어떤 떨쳐내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어떤
마음의 과제라든가 어떤 미련, 이런 외로움, 서러움 이런 것들이 있음을 정지용은 아침에 밥 먹다 조찬이라는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작품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수능 문학은 최고 좋습니다. 자,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자, 화면에 딱 보세요. 접수치 않은 거. 화자의 서러움,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됐다. 그렇죠. 와서 보니까 이게 번뇌가 있네. 초월하기가 어렵네. 거기서 번뇌로 인해서 이 현실의 번뇌 때문에 초월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자각을 하고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번뇌가 있음을 자각을 했잖아. 맞고. 무술이 이거 실이다. 이건 이제 청각의 촉각화잖아. 건강각이 감각의 전이라고 합니다. 감각이 감각에서 옮아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야? 정서잖아요. 근데 이성적 자연세계이지만 화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풍경으로 인해, 자, 인과관계. 항상 이렇게 큰 것이 인과입니다. 논리는 인과예요. 언어는 논리고 인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서러운 감정을 갖게 됐고 외롭고도 서러운 그 감정을 갖게 된 게 자연은 자연인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자연이 내가 기대했던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풍경이 조금 질이 낮아서 고뇌가 비롯됐냐? 그건 아니잖아. 무슨 말 이해되죠? 이렇게 크게 인과관계의 오류, 주체의 오류, 의도의 오류, 이렇게 큰 것을 틀리게 만들어서 출제하는 게 뭐예요? 평가원 시험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3번은 서러운 쇠를 통해서 지향적 욕구가 좌절됐잖아요. 서럽다는 것은 내적 갈등입니다. 그 심리를 투영시켰다. 맞고, 흰 밥알은 떨쳐버릴 수 있는 현실의 무게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대상이다. 자연 속에서도 밥을 먹어야 돼. 그 현실의 무게감을 밥알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냈다 했으니까, 결국 밥알을 통해서 서러움을 드러냈으니까 맞다. 원경에서 근경으로, 자, 하늘, 구름에서 꽃, 돌, 이렇게 풍경 묘사, 이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후반부에서 대비되는 정서, 서러움을 드러냈다. 괜찮죠? 이런 게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낸 LSK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문제를 꼭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나마 이렇게 제공해주는 문학 출제 1순위, 어떤 작품이 나와도, 어떤 고전시가 어떤 현대시가 나와도 이 자연 속의 삶의 스펙트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개, 자연 속의 촉발, 자연 속의 내적 갈등. 그 대표적인 작품들, 이번에 출제될 만한 이의 낙제가 이기철의 청산행, 그리고 기출문제, 정지용의 초찬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으니까 화면 보고 잘 정리하고 수능 시험장 가서 또 6평, 9평 잘 찍고 잘 풀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